자, 경기 변동입니다. 78번. 자, 그게 이제 무작위적 변동이란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 무작위적 변동을 우리가 불규칙 변동이라고도 합니다. 자, 무작위적 변동이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적 경기 변동 현상을 말한다. 맞아요? 자, 거기서 이제 무작위적 변동은 나오면 예기치 못한 사태 줄쳐야 돼요. 예기치 못한 사태의 대표적인 게 정책입니다. 정책이라는 건 취득세 감면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고, DTI 규제 이런 말 나와도 되고요. LTV 규제 이런 말 나와도 됩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천재지변과 같은 예기치 못한 사태로 초래되는 비순환, 동그라미 순환적 변동이 아니고요. 비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우리가 순환적 경기 변동은 후퇴, 회복, 상향 이런 거 있잖아. 그게 순환 변동이에요. 그럼 78번 맞네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대학교 근처에 임대주택이 방학을 주기로 공실률이 높아지는 거 계절적 변동이죠. 이거는 뭐 평이하고요. 시험에 근데 자주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80번에 후퇴 국면입니다. 자, 후퇴 국면은 누가 중시된다? 매수자가 중시되죠. 매수자는 거래를 앞당기려고 그래요? 늦추려고 그래요? 후퇴기 때 거래를 늦추려고 그래요. 후퇴기에는 매수자들은 거래를 늦추려고 그래요. 매도인들은요? 매도인들은 앞당기려고 그러죠. 매수인들이 늦추려고 그래요. 그래서 매수인이 중시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매수자는 거래를 늦춘다.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하한이 아니고요, 상한이죠. 틀렸네요. 잘 알아놔야 되죠. 자, 81번입니다. 자, 상향 국면이에요. 상향 국면에서 누가 중시된다? 매도자가. 즉 상향 국면, 회복 국면, 경기가 올라갈 때는 매도자들은 거래를 늦춰요. 거래를 늦추니까 그 사람을 중시하는 거야. 자, 그리고 과거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 가격이 뭐가 된다? 하한이 된다. 상향시장 하한. 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같이 일정한 주기와 동일한 진폭으로 규칙적이고 안정적으로 반복되며 순환된다. 틀렸죠. 자, 부동산 경기는 줄 딱 치고요. 줄 쳤어요. 자, 그 위에 이렇게 적으세요. 불분명, 불명확, 불규칙.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뭐 호황이니 불황이니 후퇴니 회복이니 이게 불분명해. 불명확해. 그리고 주기가 뭐 3년 단위로 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5년마다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10년마다 나타났다가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진폭도 동일하지가 않고 불규칙적이다 이 말이에요. 높낮이가 이렇게 다 알아둡니다. 만약에 분명 그럼 X야.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비해서 분명하다, 명확하다, 규칙적이다 그럼 X라고. 자, 83번. 자, 거미지 모형인데요. 수요의 탄력성이 공급의 탄력성보다 크대요. 그럼 무슨 조건이에요? 수렴 조건이죠. 수렴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거미지 모형에서 식으로 나타낼 때 기울기 관은 하실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 네. 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거 뭐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믿고 사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믿을 수가 없네.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이 기울기 얼마예요? 네, 기울기 3분의 2죠. P 앞의 숫자를 Q 앞의 숫자 밑으로 보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3분의 2가 기울기야. 그럼 이거는 기울기 얼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P 앞의 항상 P 앞의 숫자를 보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이게 기울기죠? 네, 오케이. 잘 하시네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시장론 보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의 단기성으로 인해 유동성과 황금성이 우수하다. 틀렸다. 부동산 시장은 매매의 장기성이고요. 매매의 장기성이야. 시간이 오래 걸려. 그래서 유동성과 황금성이 낮아요.
우수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유동성, 투자론에서는 이걸 유동성 위험이라 그러는 거야. 낮은 황금성, 그죠? 84번 X. 자, 85번요. 부동산 시장은 일반 상품의 시장과 달리 조직성을 갖고 지역을 확대하는 특성이 있다. 자, 부동산 시장은요, 비조직화예요. 비조직화라고. 그러니까 조직성을 갖고 그러면 안 돼. 이게 X야. 조직을 만들기 어려워. 개별성 때문에. 개별성 때문에 조직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됐죠? 우리 비표준화 있잖아요. 비표준화라는 거는 대량 생산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맞아요? 어렵게 한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대량 생산을 어렵게 해요. 왜? 비표준화 때문에. 비표준화, 대량 생산을 어렵게 합니다. 자, 그 다음 86번 볼게요. 부동산 시장은 거래 정보의 대칭성으로 인하여 어때요? 틀렸다. 정보의 대칭성 아니다. 정보의 비대칭이다. 이런 걸 읽을 때 정보의 대칭성 이런 말 나오잖아. 이거 아닌데 바로 돼야 돼요. 이렇게. 바로 아니야. X야 그냥. 뒤에 거 읽을 필요가 없어. 거래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정보 수집이 어려워. 엄밀해. 엄밀성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확대돼. X. 이런 지문도 눈에 익혀놔야 돼요. 익혀놔야 된다고. 그럼 시험장 가면 이게 똑같지는 안 내겠지. 하지만 정보의 비대칭을 기억해야 된다. 정보의 비대칭이 뭐예요? 정보의 비대칭은 내가 모르는 게 많다는 거야. 이 사람은 많이 아는데 나는 몰라. 그런 게 비대칭이야.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니까 정보를 알기가 어렵잖아요. 알아내려면 뭘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지.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이나 이 말이나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는 말이나 불완전한 정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이게. 같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완전 경쟁이 된다, 불완전 경쟁이 돼버립니다.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그러니까 정보 비용이 존재하고 불완전한 정보니까 정보를 얻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니까 엄밀하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 경쟁이다, 불완전 경쟁이다. 그래, 이게 부동산 시장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동산 시장은 정보가 비대칭이다. 오케이. 부동산 시장은 정보 비용이 존재한다. 오케이.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한 정보다. 오케이. 그래서 무슨 시장이 돼버린다? 그래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불완전 경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 수집이 어려워. 거래가 엄밀해.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87번입니다. 저소득층 주거지역에서 주택의 보수를 통한 가치 상승분이 보수 비용보다 크다면, 자, 이런 말이 나오면 보수를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하라 그랬죠. 가치 상승분이 비용보다 크네? 그럼 보수해요, 안 해요? 하지. 안 그러면 금액을 적어라. 가치 상승분 100만원, 보수 비용 50만원 적으면 보일라나? 보수해야 되겠네. 해야지. 보수하면 뭐예요? 그래, 나 환장하겠다 그래서. 보수 여부도 판단이 안 나는데 상향 하향을 얘기하고 있으니 지금 어떡하는 거야? 시험에서 보수한다 이렇게 얘기 안 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오죠? 그래서 밑에 상향이가 줄치고 재개발, 재건축 보수한다는 얘기잖아. 재개발, 재건축. 자, 88번. 네.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동그라미, 인접한 딱 나오잖아. 할인 할증 물어보는 거야. 그럼 저소득층 주택은 어떻게? 할증.
고소득 주택은 할인. 그래. 인접 동그라미 하고 저소득 주택 나오잖아. 할증. 밑에 고소득 주택 나오죠. 할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인접한 데서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접한 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89번이야. 88번과 89번은 인접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저소득층이 들어온대. 무슨 여가예요? 하향 여가. 그렇지. 하향 여가. 하향 여가요. 그래서 이런 하향 여가가 계속 일어나잖아. 그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점점 저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바뀐다. 그래서 이런 걸 침입이라 그러고 바뀌어버리는 걸 개성이라 그런단 말이야. 개성천이. 침입이 먼저 일어나요? 개성이 먼저 일어나요? 침입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개성천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역이 변화하는 과정은 침입이 일어나고요. 먼저 침입 막 들어와. 침입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기존에 있던 애들하고 싸우겠지. 경쟁. 그래서 천이 이렇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나오면 또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스터 버 있잖아. 미스터 버. 버제스. 그죠? 이런 과정이 하향 여가란 말이에요. 이게 하향 여가. 천이 하향 여가. 하향 여가라면 조금 전에 침입 하향 여가. 그럼 버젯은 하향 여가 관계 있나? 네. 있지. 버젯은 하향 여가 관계 있지. 그럼 89번 X네요. 88번은 O고 89번 X. 자, 90번. 부동산 시장은 여러 가지 불안전한 요소가 많으므로 할당효율적 시장이 될 수 없다. 될 수 있다. X 중요하다 이거. 잘 기억해놔야 된다. X. 자,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성립하는 이유는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아니다. 할당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요하다. 92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으로 인해 동일한 가격이 형성된다. 안 된다. 동일한 가격 형성 안 돼.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된다. 국지성으로 인해 지역에 따라 가격이 다르게 형성돼요. 국지성 나왔는데 있잖아. 동일한 나오지. 이 말 자체가 이상한 거야. 이건 국어 같은 거야 사실은. 국지성이 나왔는데 동일하다. 이 말이 앞뒤가 안 맞아. 그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국지성의 뜻이 아니거든. 국지성 그냥 동일한 나오면 안 돼요. 당연히 다른 나와야 돼요. 대한민국은 국지성으로 인하여 모든 지역에서 비가 다 온다. 말이 안 되거든. 말이 안 되잖아. 그게 국지성의 뜻이 아니란 말이야. 자, 93번입니다. 하향 여가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틀렸죠? 자, 하향 여가는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일어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는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94번. 주택의 상향 여가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돼요. 상향 여가 재개발. 상위층이 유입된대. 오케이. 상향 여가 재개발 상위층 유입. 이게 딱 맞아야 돼요. 하위층 유입 그러면 안 돼. 상위층 유입되는 거야. 자, 그 다음 5네요. 5. 95번. 이거 중요하다. 주택의 하향 여가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가주택,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무조건 늘어나요. 그래서 하향 여가에서 두 개 꼭 기억할 게 있거든. 그게 뭐냐면 93번하고 95번이야. 이 두 개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 저가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때 하향 여가, 하향 여가가 일어나면 저가주택의 양은 무조건 증가한다. X. 감소 아니고 증가입니다. 중요하다고. 96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 줄쳐야 되겠네요.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되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이 깊다. 자, 거래의 비공개는 개별성과 관계 있어요. 비가역성 관계 있는 게 아니라 X. 개별성. 97번입니다.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의 은밀성으로 인해, 이제 꼬시고 있네, 지금 봐봐. 부동산 가격의 과소평가 또는 과대평가 등 왜곡 가능성이 높아진다. X예요. 자, 할당 효율적 시장에서는 괄호를 딱 해. 할당 효율적 시장이래, 지금 여기가. 할당 효율적 시장인데 과대, 과소가 일어날 수가 없죠. X입니다, 그랬어. X. 자, 98번입니다. 약성효율적 시장에서는 이랬네요. 약성효율적 시장은 과거 자료는 이미,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된 거죠. 그래서 내가 봤더니
과거의 역사적 자료를 분석하여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 틀렸죠. 약성시장은 과거가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데 과거 정보를 가지고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X죠. 그러면 약성율적 시장 줄쳤어요. 그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어떨 때 초과 이윤이 가능합니까? 약성시장에서는. 그렇죠. 자, 약성시장에서는 약성시장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 과거 정보는 이미 반영이야. 그러면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반영 안 된 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초과 이윤을 얻으려면 현재 정보를 분석해야 되죠. 현재 정보를 분석해야 돼. 현재 정보가 기본적 분석이야. 현재 정보를 분석해야 돼. 또는 공표되지 않은 정보, 그죠? 맞습니까? 미래 정보, 공표되지 않은 정보. 이래야만 초과이윤이 가능하다. 자, 중강성은요? 중강성은 공표된 정보는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공표된 정보라는 게 결국 과거와 현재 정보는 다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표되지 않은 걸 분석해야지. 맞습니까? 공표된 건 다 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초과이윤을 얻으려면 공표 안 된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강성은요?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다 반영이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초과이윤이 불가능하지. 자, 그래서 98번은 X입니다. X. 자, 99번 한번 봐보세요. 중강성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공표된 것이건 공표되지 않은 것이건 뭐예요? 강성이야. 강성. 틀렸다. 강성혈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얻을 수 없다. 초과이윤 불가능. 강성은. 그래서 강성시장은 완전 경쟁시장에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가장 부합되는 시장. X네요. 자, 이제 입지와 지대론입니다. 자, 거기 101번에 회기모형 동그라미, 줄을 치든지 동그라미 해보세요. 회기모형. 네. 이 회기모형은요, 가능 매상고 구할 때 쓰는 방법이에요. 가능 매상고. 뭐, 그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고요. 회기모형 나오면 뒤에 변수, 인자, 요소 이런 말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인자, 요소 나오는 게 또 뭐가 있었어? 민감도 분석 있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회기모형은. 그래서 회기모형 나오면 뒤에 변수, 인자, 요소 이런 말이 있는지 봐야 돼요. 있어요? 오예요, 그러면. 오예요. 그래서 회기모형은요, 가능 매상고 구할 때 써요. 그런 것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인자, 변수, 요소 이런 말들이 있는지 찾으면 됩니다. 맞습니다. 101번 O다. 자, 그 다음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에 따르면 두 개 도시 상거리 흡입력은 두 도시 인구에 비례하고 분기점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네, 맞는 말이죠. 레일리는 계산 문제를 대비해놔야 됩니다. 계산 문제를 대비해놔야 돼요. 이론에서는 나올 게 이것밖에 없어요. 102번밖에. 자, 그 다음 103번. 도심 지역의 건물들이 고층화되는 것은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낮다는 것이다.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 높다. 크다는 뜻이죠. X네요. 토지에 대한 자본의 대체성이 크다. 높다. 그걸 집약적 이용이라 그럽니다. 자, 104번. 일반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상권의 규모는 작다. 크다. 구입 빈도가 낮을수록 백화점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X. 그 상권의 규모가 크답니다. 그럼 상권의 규모가 크다는 거는 저차 중심지입니까? 고차 중심지입니까?
그래서 고차 중심질일수록 빈도가 낮단 말이에요. 고차일수록 빈도가 낮다. 됐죠? 자, 그 다음 105번요. 자,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재화의 도달 범위는 고객들이 통행하는 최소 거리입니까? 최대 거리입니까? 재화의 도달 범위 출제 거리다. 최대 거리 적으세요. 최대 거리예요. 적었어요? 최대 거리. 그리고 수요가 1이 아니고요. 수요가 0이 되는 지역입니다. 0. 그럼 1, 2, 3, X네요. X. 재화의 도달 거리, 최대 거리, 수요가 0, 0. 자, 그 다음에 크리스탈러에 의하면 중심지 성립 조건이 있죠. 중심지 성립 조건. 재화의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하고 어떤 게 더 커야 돼요? 이게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되면 중심지가 성립합니다. 중요하단 말이에요. 같이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106번입니다. 베이버에 의하면 기업은 수송비, 인건비, 직접 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 틀렸죠. 일단 베이버가 최소 생산비 지점을 찾을 때 순서 일단 알아야 돼요.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 이 순서예요. 이 순서이고 수송비는 비용이니까 최소, 인건비도 비용이니까 최소, 하지만 집적이익은 이익이기 때문에 최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자, 그 다음 107번입니다. 등비용선 줄치입니다. 등비용선이라는 거는요, 배부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바꾸잖아요. 입지를 바꾸면 수송비가 절약이 됩니까? 추가가 됩니까? 추가가 되거든. 그래서 등비용선 나오면 수송비가 추가된다고 돼 있는지 절약된다고 돼 있는지 이 부분을 먼저 봐야 돼. 그 부분을. 그럼 그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추가적인 돼 있죠? 그럼 O예요. 그게 만약에 추가적인이 아니고 절약되는 이렇게 돼 있잖아. X야. 무슨 글자가 있을 때? 등비용선. 또는 등수송비선 그래도 괜찮아. 등비용선, 등수송비선. O입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자, 108번하고 109번은 최근에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잘 알아놔야 돼. 자, 교통조건이 나쁠 경우에 공간 마찰 계수가 커지게 된다. 그렇죠? 자, 공간 마찰 계수는 내가 저 공간으로 이동할 때 마찰이 있는데 그 마찰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찰이 심하다는 거는 가기가 힘들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교통조건이 나쁘면 가기가 힘들다. 그 말은 마찰이 크다. 그러니까 마찰 계수도 크다. 이렇게 연상을 해야 된다. 자, 109번요. 전문 품점의 경우 일상용품점보다 공간 거리 마찰 계수가 크다. 작죠. 여기서 이제 마찰 계수 크다 작다는 이런 개념이에요. 가기가 싫다. 기꺼이 가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가기가 싫다는 건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가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럼 멀면 가기 싫어. 이 마찰 계수가 큰 거야. 멀어도 가겠다. 마찰 계수가 작은 거예요. 우리 일용품점은 멀면 안 가죠. 하이타이 하나 사러 가는데 걸어서 20분 가야 된대. 그럼 누가 사러 가겠어요? 나중에 가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용품점이 마찰 계수가 더 크다 이 말이야. 오케이? 네. 자, 그래서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공간 마찰 계수가 큰 게 아니고 작아요. 일상용품이 더 커요? 오케이, 잘 알아두세요. 이 마찰 계수는 레일리가 얘기한 거예요? 허프가 얘기한 거예요? 레일리는 마찰 계수 얘기 안 한다. 허프. 자, 또 보자. 자, 레일리, 컨버스, 허프.
자, 레일리는 실제 거리예요. 실제 거리. 하지만 허프는 실제 거리도 있지만 시간 거리 개념을 도입했다고요. 시간 거리. 그럼 만약에 시험 지문을 얘도 이 아류기 때문에 이 아류거든. 실제 거리야. 뭐 아류라는 건 좀 미안한 표현이지만 하여튼 그래. 이 둘은 한 팀이야. 그래서 만약에 레일리나 컨버스에 대한 내용이 쫙 나오는데 여기 시간 거리 이런 말이 나와. 컨버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글자가 막 나와. 그럼 이 지금 맞아 틀려? X 얘예요. 시간 거리. 주의. 자, 그 다음 레일리와 컨버스는 도시 단위야. 도시 단위. 허프는요 상점 단위. 얘는 두 개의 도시 가지고 하는 거야. 두 개의 중심지. 얘는요 다수의 중심지. 얘는 확률론. 얘는 결정론. 이렇게 돼요. 차이점이에요. 차이점. 공통점은요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다. 그건 공통점. 만유인력 법칙을 이용했다는 공통점. 그리고 시간 거리이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마찰 계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110번 볼게요. 자, 리카도 차익지대설이죠. 토지 비옥도의 차이 및 비옥한 토지의 한정, 수학 체감의 법칙을 작용을 지대 발생 원인으로 보았다. 이런 건 틀리면 안 되겠다, 그죠? 네, O네요. 리카도 무슨 파래요? 고전학파야? 고전학파? 고전학파. 그럼 이 사람은 지대를 잉여로 봐요? 비용으로 봐요? 잉여로 봐요? 그럼 이 사람은 지대를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 봅니까? 아니다. 비용이라는 말이 생산 요소의 대가라는 뜻입니다. 생산 요소의 대가라는 말하고 비용과 똑같아요. 그럼 지대를 비용, 생산 요소의 대가로 보는 거는 뭐예요? 신고전학파. 마르크스. 자, 밑에 나올 거야, 아마. 자, 111번. 튀넨. 위치지대설이잖아요. 토지의 비옥도가 동일하더라도 위치에 따라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 맞아? 그럼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가 그 밑에 나와. 위치지대설에서 지대 함수는 중심지에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지대가 점점 감소하는 함수이다. 맞아요? 맞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수송비 때문이에요. 여기다 수송비 딱 적어놔. 수송비야. 수송비. 거리. 이런 말 나오잖아요. 튀넨이야, 튀넨. 다음이 설명하는 지대론을 찾아라 그랬는데 수송비하고 거리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튀넨입니다. 수송비, 거리 나오면 튀넨입니다. 자, 113번. 마르크스는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라는 소유 동그라미 소유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최열등지에서도 지대를 요구한다라고 보았다. 어때요? 맞죠? 자, 마르크스 절대지대설입니다. 소유권에 의해서 지대가 발생한다. 소유. 그리고 최열등지에서도 지대가 발생한다. 이 얘기죠. 중요한 내용이죠. 오. 자, 그 다음. 그럼 리카도는 최열등지에서 지대가 발생합니까? 리카도는 최열등지 지대 발생 안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14번요. 리카도는 지대는 잉여이기에, 리카도 고전학파니까 지대를 잉여로 보죠. 토지의 생산물 가격이 높아지면 지대가 높아지고 생산물 가격이 낮아지면 지대도 낮아진다. 맞아요? 즉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 뜻입니다. 이게 생산물 가격이 지대를 결정한다. 이게 고전학파죠. 고전학파. 자, 맞고요. 자, 그 다음에 115번에 경제지대입니다. 자, 경제지대는 그랬네. 어떤 생산 요소가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고, 자, 다른 용도를 할 때 용 동그라미. 그리고 전용이라는 글자가 있네, 그죠? 전용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네요. 전용 수입이에요.
전용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용 수입이야. 경제지대가 아니고 X. 그래서 이건 경제지대가 아니고요. 전용 수입은 그래놓고 읽으면 맞아요. 그럼 이제 전용 수입을 바꿨죠. 그럼 전용 수입이라는 말을 바꾸고 이제 주의할 거는 최소한의 지급액입니다. 최소한의 지급액. 자, 그러면 경제지대는 아직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없거든. 나온 적이 없는데 좀 알아야 된다. 자, 생산 요소의 수입은요, 전용 수입과 경제지대의 합이에요. 그럼 만약에 경제지대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생산 요소 수입에서 전용 수입을 빼면 되겠네. 뭐 그런 거는 뭐 내더라도 답으로 내긴 힘들고요. 그래서 경제지대에서 우리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초과이윤이다. 이거는 기억해야 돼. 파레토 지대라고도 그래요. 두 번째, 생산 요소의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진다, 작아진다? 커진다.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경제지대는 커집니다. 경제지대가 커진다는 얘기는요, 전용 수입은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거 좀 알아두세요. 파레토 지대. 자, 그 다음. 그럼 115번 X다, 그죠? 전용 수입 그래야 되겠네요. 자, 116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동심원 이론에서 저소득층일수록 접근성이 양호한 곳에 산단 말이야.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합니다. 틀렸지. X 주의하시고요. 하지만 우리 호이트는요, 고소득층이 접근성 중요시한다 그랬죠?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접근성을 중요시해요. 자, 그 다음 117번. 버제스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 확대되면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버제스는 교통망 무시야, 그죠? 이거는 호이트를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버제스는 교통망하고 관계없어요. 호이트 이론이에요. X. 자, 118번입니다. 동심원설에 의하면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범죄가 증가한다고 그랬어요.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질병이 커져요. 많아져요. 멀어질수록 적어지는 거야. X. 버제스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친입 경쟁 천외 과정으로 설명했다. 아주 말씀드렸죠? 친입 경쟁 천외 줄치고요. 그 밑에다가 도시 생태학적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도시 생태학적 관점. 도시 생태학적 관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0번요. 티넨의 고립국 이론에 의하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을 농업 부분에 적용한 것이다. 어때요? 거꾸로 지금 얘기하고 있죠.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 티넨의 이론을 적용한 거예요. 즉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티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내부 공간 구조에 적용한 거예요. 원조가 누구라고요? 티넨이 원조예요. 티넨이 원조. 그래서 120번 X. 자, 그 다음에 121번입니다.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중점 저보통 순서으로 보는 거죠. 그럼 점유지대가 고급주택지구보다 도심에서 원거리입니까?
더 가깝죠? X. 중점 저고통이니까 점유지대가 중심에 더 가까워요. X. 자,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주택 지불 능력이 낮을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지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틀렸죠?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접근성을 중요시한다 그랬습니다. X. 자, 123번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 중심 업무지구로부터 도매 경공업지구, 저급주택지구, 중급주택지구, 고급주택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 줄치고요. 쐐기형, 모형으로 확대 배치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이트 이론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자세히 볼 필요도 사실 없어요. 볼 필요도 없어. 도매 경공업지구가 있어요. 도매 경공업지구도 있고요. 저소득층 주거지역, 중급 주거지역, 고소득 주거지역이 있다고.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는 이유가 뭐에 따라 생긴다? 교통 노선 따라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형이 쐐기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부채꼴이라고 그래도 된다 이 말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읽을 때는 교통 노선, 쐐기형 이런 말을 통해서 아 호이트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지. 이걸 일일이 도매 경공업은 얘기 안 하던데 이러면 안 돼. 그런 게 묻는 게 아니야 이게. 버제스도 도매 경공업 지역이 있어요. 중심 업무지구가 다 있다니까 그 안에. 다 있다고. 자, 124번. 그럼 123번 O입니다. 친익 경쟁천이 호이트 아니죠? 버제스예요. X. 125번.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 형상으로 부채꼴 맞고요. 그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핵심이 하나야. 단핵이야 단핵.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맞습니다. 중심은 하나고 이 중심으로부터 도로가 뻗어나간다 이 말이에요. 또 중심으로부터. 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 126번.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도심과 부도심 사이의 도로, 고지대의 구릉지,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을 제시했다. 네. 주요 간선도로의 근접성 줄쳐보세요. 이 간선도로의 근접성은 저소득층이 아니고요. 그렇죠. 호이트는 고소득층이 근접성을 중요시한다고 그랬죠. X입니다. 그리고 호이트는 고급주택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호이트는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 위주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고급주택이 어디 위치하느냐를 중요시했단 말이야. 그 어디 위치한다고? 여기 이런데. 주요 간선도로 근처라든지 그 기타 뭐 구릉지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어요. 어찌됐든 근접성, 접근성 그러면 호이트는 누구라고요?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 이렇게 답을 찾아야지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면 찾는 거 아닙니다. X죠? 저소득층 그래서 X야. 자, 그 다음 127번. 다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주택 등이 있으며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 도시 성장에 맞춰 핵심의 수가 증가한대. 핵심의 수가 증가하니까 다핵이잖아. 맞아요? 그리고 특화될 수 있지. 맞네요. 그러니까 핵심의 종류 중에 공업지역도 있고 소매지역도 있고 고급주택지역도 있고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핵심이 된다는 거예요. 자, 128번입니다.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 이론에서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은 집적 지향을 다핵 입지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맞아요? 상호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게 동종 유산 활동이니까 서로 도움을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이 있어야지. 집적해야지. 맞네요. 이종 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죠? 분산 비양림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거 안 틀립니다. 이거 사실은. 자, 넬슨. 그렇죠.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려면 어떤 장소에 입지를 해야 되느냐를 제시했다. 맞죠? 자, 넬슨이 중요한 게 중요시한 법칙이 뭐예요? 넬슨은 8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예요? 양립성. 넬슨 나오면 양립성 정도는 얘기해야 돼. 양립성은 무슨 관계인데?
그렇지, 보완관계. 양립성은 보완관계를 얘기해요. 보완관계. 약국은 병원 옆에 차려라 얘기했죠, 제가? 네, 그런 거예요. 카페도 식당 근처에 차리면 좋겠지. 밥 먹고 차 한잔하러 올수 좋으니까. 자, 그 다음 129번 5입니다. 그리고 양립성 알아두세요. 양립성. 자, 이제 정책론입니다. 정책론. 130번. 개발 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 개입 수단이다. 네, 부담금 간접이에요. 그래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이용 규제 꼭 알아야 돼. 그러면 하나 질문해 볼게요. 임대료 규제는 뭐예요? 임대료 규제. 직접이야, 간접이야, 이용 규제야? 물어보기 잘했다, 그지, 내가? 직접 개입이야. 임대료 규제 뭐라고요? 직접 개입. 그럼 분양가 상한제는? 직접 개입. 가격 규제는 직접 개입이에요. 지역지구제는?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 이용 규제는 법적, 행정적 수단을 얘기하거든요. 이용 규제, 지역지구제, 이용 규제입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가? 그죠? 부담금 간접이에요. 금융지원은요? 금융지원 간접 개입. LTV, DTI 간접. 보조금은요? 전산망 확충은요? 간접. 전산망 확충 간접. 자, 131번 보겠습니다. 130번 X. 공공재는 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어때요? 틀렸다. 공공재는 내구재인 경우가 많다. 공공재는 내구재다. 내구재. X. 정부만 생산 비용을 부담한다. 아니야. 요즘은 BTO 방식이라든지 BTL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정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거 아닙니다. 공공투자. 직접 개입입니까? 간접 개입입니까? 이용 규제입니까? 직접 개입이에요. 공영 개발. 직접이죠. 개발. 이게 직접 개입이야. 건설. 정부가 직접 지어주겠다는 얘기지. 공공임대주택. 직접입니다. 직접이다. 자, 계속 볼게요. 자, 132번. 공공재는 생산을 시장기구에 맡기면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다. 맞죠? 자, 공공재 줄치고요. 그 밑에다가 비경합성, 비배제성, 무임승차, 공동소비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비경합성입니다. 비배제성이에요. 자, 그 다음 133. 외부 효과는 어떤 경제 주체의 경제 활동의 의도적인 결과가 이상하다 벌써부터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여 더 이상해져 버렸다. 시장을 통하지 않고 다른 경제 주체의 후생에 영향을 주는 것을 말한다. 틀렸죠?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시장을 통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주면 안 됩니다. 대가를 받아도 안 됩니다. X. 134번.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규제는 부동산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어때요? 시원찮은데. 지금 얘기 대답하고 있는 거 맞아? 네? 하고 있는지 그렇게 몰라가지고. 알면서도, 이런 걸 물어보고 그래, 이거. 그래서 대답을 안 하는 건지. 지금 몰라서 안 하는 건지. 이거 펜만 있어야 되겠다, 지금 앞으로. 진짜. 딱 들고 해가지고. 안 드는 사람이 많으면 모른다는 뜻이고. 하나 학원은 내년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진짜. 아이디어 아이가 이거. 왜냐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니까 다음부터 내년에 학원에 등록한 사람 펜만 하나씩 줘야 되겠어. 원장님 얘기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수업 시간에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알면 딱 들으면 안다는 얘기고 아무도 안 들어. 그럼 모른다는 얘기니까 한 번 더 설명해 줘야 되고 괜찮을 것 같은데 뭐 전자식으로 버튼 누를 수는 없으니까 딱 불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네. 어?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내가 보니까. 자 134번 O예요. X예요. X가 나오면 안 된다 봐봐요. 자 부호의 의효과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나쁜 걸 없애줬대. 그럼 가격 올라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호의 의효과를 규제하면 부동산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O야 O. 135번 부의 외부 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했대요. 그럼 부의 외부 효과는 우리가 과대 생산이지. 근데 거기다 부담금을 부과를 해버렸어. 그럼 이제 그 공장의 생산비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공장에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고요. 그 제품의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오. 제품의 가격 상승.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136번요. 법령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해놨지. 이건 내가 보려고 적어놨어요. 내가 설명해 주려고. 내가 까먹을까 봐. 현재 우리나라에서 안 하는 제도 있습니다. 5개 정도는 알고 가야 돼. 하지 않는 거 뭐 있어요? 개발권 양도제. 그렇죠. 토지 초과 이득세제. 종합토지세. 그렇죠. 공한지세. 또요. 택지 소유 상한제. 그렇죠. 이 5개는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시행하지 않는다. 시행하지 않습니다. 자, 설명했고요. 자, 137번요. 용도지구는 하나의 대지에 중복 지정될 수 있다. 돼요. 지역 빼고는 다 중복 지정돼요.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 안 됩니다. 지구는 중복할 수 있어요. 138번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X예요? 왜 X예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자, 그럼 설명드립니다. 이거 우리 시험에 아직 안 나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험에 나온 건 아닌데 참고로 아셔야 돼요. 자, 토지 비축 제도는요. 토지 비축 제도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 왜 사는 거예요? 그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첫 번째, 국토부 장관은 이전에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국토부 장관은 10년마다 10년 단위로 종합계획을 세워야 돼.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돼. 장관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공토지 비축에 대한 주요 업무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한단 말이야. 자, 이때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공토지 비축, 토지 비축을 할 때 고유계정하고, 자, 이게 고유계정이랑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고유계정입니다. 이거하고 별도로 토지은행이라는 계정을 둔다 이 말이야. 토지은행 계정이라는 걸 둬. 그러면 고유계정하고 별도로 두는 거예요? 별도 계정으로 두는 거예요? 그럼 회계처리도 이거하고 회계처리를 통합해서 해야 될까? 구분해서 해야 될까? 그렇지. 회계처리를 구분해서 해야 돼. 이게 이제 법률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그래서 토지 비축 제도는 일단 어디 산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토지은행 계정을 두는데
이 토지운임 계정은 고유 계정하고 구분된다 이 말이야. 구분된 계정이야. 그래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라고요? 구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지금 나온 적은 없지만 알아둬라. 자, 139번 보겠습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여 개발이 필요한 다른 지역에 개발권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어때요? 맞아요? 오 하고요. 거기 개발권 양도돼 있죠. 줄치고요. 시장기구를 통한 이렇게 적어놨어요. 정부를 통해서 보상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개발권 양도제는 시장기구를 통한 해결입니다. 시장기구를 통한 해결이야. 우리나라에서는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140번인데 이거는 임대주택 문제니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